낡고 허름한 아파트, 군데군데 벗겨진 벽지, 간신히 빛을 내며 깜빡거리는 전등. 작은 방 한 구석에 앉아 고지서를 쌓아놓고 한숨을 내쉬고 있는 왕시웨이. 미치겠네. 이걸 다 어떻게 갚으라는 거야? 그의 머릿속은 빚, 독촉, 전화와 밀린 월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로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갔지만 수입은 늘 부족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식사를 할 돈조차 없어 빈속으로 집을 나서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일이 없어 다음 주에 다시 연락해. 전화를 끊고 길가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갑을 만지작거렸지만 몇 장의 낡은 지폐와 동전 몇 개뿐이었습니다. 슈퍼 앞 너머로 보이는 음식들은 그에게 더 큰 허기를 느끼게 했습니다. 잠시 발길을 멈추고 배고픔과 절망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어느 날 밤 그는 친구와 술을 마시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매일매일이 고통이야. 앉아서 굶어 죽을 순 없잖아. 딱 한 건만. 왕시웨이, 네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닌데 걸리면 끝이야. 위험하다고. 친구의 걱정을 뒤로하고 그가 범행 대상으로 삼은 사람은 산시성의 작은 마을에 사는 58세의 이춘하였습니다. 왕시웨이는 이춘하의 집을 여러 차례 관찰하며 집의 구조와 그의 일상적인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마친 후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 기회야.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어. 이춘하의 집으로 향하는 그날 밤 두려움과 결의로 가득 찬 그의 모습은 불안정한 삶에서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처럼 보였습니다. 2021년 어느 날 밤 29세의 왕시웨이는 이춘하의 집 문을 부수고 침입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다 깜짝 놀란 이춘하가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거기 누구야? 움직이지 마. 조용히 하고 돈과 귀중품이나 내놔. 뭐야? 당신 누구야? 말했잖아. 돈과 귀중품을 내놓으라고. 왜 이래? 돈이 필요하면 줄 테니 진정하라고. 진정하라고? 헛소리 말고 돈이나 내놔. 알았어, 줄 테니까 칼을 내려놓으라고. 뭐라고? 닥치라고 했을 텐데. 이춘하는 왕시웨이에게 저항했지만 결국 왕시웨이는 이춘하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집 안에 있는 돈과 귀중품을 챙겨 현장을 급히 떠났습니다. 정말 이 방법밖에 없었던 걸까?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계속해서 자문해 보았지만 이미 모든 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운동복과 모자를 착용하고 범행을 저지른 왕시웨이는 범행 후 평범한 일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죄책감과 불안감에 휩싸인 그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범행으로 얻은 금품을 도주하며 여러 도시에 거쳐 판매했고 판매 과정에서도 가명을 사용하거나 신분을 철저히 숨겨 단서를 추적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노출되지 않도록 CCTV 카메라가 있는 지역을 피해 다니며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외진 지역의 은신처의 위치를 수시로 변경했습니다. 이러한 은폐 전략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사용된 물품이 단서가 되어 그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의 집중 추적과 수색 끝에 그는 범행 약 3주 후 은신처에서 체포되어 법정에서 범행 동기와 방법에 대해 일체 자백했습니다. 그는 체포 후 처음에는 안도감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한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살인이라는 잔혹한 행위로 발전했기 때문에 점점 더 심한 심리적 부담을 느꼈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잔혹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상상하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단상에 앉아 사건의 기록을 검토한 뒤 피고석에 앉은 왕시웨이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왕시웨이, 당신은 이춘하 씨를 살해하고 그의 집에서 금품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말해보세요. 왜 그렇게까지 한 거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일자리도 불안했고 돈이 필요했어요.
그의 집에 금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침입했습니다. 사는 게 힘들다고 남을 살해하고 금품을 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를 살해한 이유가 뭔가요? 막으려고 해서 당황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발적으로 그를 해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범행 후 변장을 하고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며 추적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맞나요? 내 체포될까 두려워서 변장을 했습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요. 당신의 행동은 매우 계획적이었고 잔혹했습니다. 당신은 이춘하 씨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후회하고 있어요. 그와 그의 가족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당신의 후회와 사과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양할 가족이 있는 한 집안의 가장을 앗아간 당신의 범행은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은 당신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왕 시웨이는 사형 판결을 받았으며 중국 법원은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는 왜 이춘하를 목표로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그에게는 이춘하의 인격이나 부양해야 할 가족보다는 금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만 보였을 것입니다. 불행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다지만 그 길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행복합니다.